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7일 음식 분류표를 반드시 지켜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일 한의원에서 또는 8.7일 자가 진단으로 본인의 정확한 체질을 찾았다면 다음 단계는 체질에 이롭고 해로운 음식을 분류해 실제 섭생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체질별 음식을 섭취할 때 8.7일 음식 섭생표, 분류표라고 하죠. 이 분류표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된 내용이 있다면 얼마나 보기 편하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찾고 계신다면 저 묵계가 운영하는 블로그인 8체질 연구소나 네이버 카페 8체질 나라 연구소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질별 음식표를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체질 섭생표를 보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 그대로 철저하게 지켜야 할 절대적 기준으로 받아들일까봐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8.7일 음식표, 8.7일 섭생표는 어디까지나 편의상 만든 참고 자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8개 체질에 따라 이롭고 해로운 음식을 분류해서 정리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음식은 어디까지나 음식일 뿐입니다. 음식은 한약재만큼 약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늘 먹는 것이 아니라면 체질에 다소 맞지 않아도 가끔 또는 조금씩 먹는 것은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비록 체질 적합도는 낮아도 영양소나 한열과 같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태양인 금체질이나 소양인 토체질처럼 양적 체질이라도 겨울에 차가운 공기를 맞고 감기에 걸렸다면 한두 잔의 생강차와 성질이 따뜻한 음식이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해롭다고 생각했던 음식 역시 때에 따라서는 당연히 몸에 이롭게 작용하겠죠. 반면 몸 상태와 병증에 따라서는 이롭다고 생각했던 음식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태양인이 감기에 걸렸거나 설사가 나는데 체질에 이롭다고 서늘한 잎채소만 먹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잎채소와 해산물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므로 채식은 절대적 기준에서 벗어나 그때 내 몸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체질시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체 질병은 최고 강한 장부와 최고 약한 장부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8.7일 섭생표, 음식표 역시 최고 강하고 약한 장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놓고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두 번째로 강하거나 두 번째로 약한 장부와 같은 중간 위치에 있는 장부 영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 중간 장부까지 철저하게 따져서 섭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간 장부는 건강을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거니와 100%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스트레스가 되어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체질 섭생을 할 때는 많이 이로운 것과 많이 해로운 것 정도만 적용해도 충분합니다.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체질에 이로운 음식을 70% 정도로만 찾아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를 기준에 놓고 몸 상태에 따라 몸과 음식의 차갑고 더운 기운을 따져가며 비율은 좀 더 융통성 있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재가 아닌 음식은 체질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8체질 음식표, 섭생표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적게 먹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맞는 것은 조금 더 많이 드시면 되고요. 체질별 음식 분류를 4단계로 나누는 것이 복잡하니 이롭고 해로운 것 2단계로만 분류하면 어떨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롭고 해로운 성질이 크게 강하지 않은 음식조차도 좋고 나쁜 것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선을 그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자료도 너무 간단하고 단순화되어 체질 음식표로서의 가치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조금 이로운 음식과 조금 해로운 음식의 범주까지 추가하여 4단계로 정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음식의 효용을 무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너무 어렵다면 조금 이런 음식과
조금 해로운 음식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병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질병은 맞지 않는 음식이나 약재를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그 외 다른 요인들,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아무튼 팔체질을 자가진단 또는 한의원 체질검사로 정확히 찾으신 분들은 팔체질 음식표, 섭취표를 참고하되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체질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자 태도입니다. 인간은 육식동물이나 초식동물이 아닙니다. 잡식동물입니다. 그리고 육식과 곡채식을 두루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치아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질식을 100% 지키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